누룩 연출한 장동윤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밌게 한번 대화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룩 PD를 맡은 이태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GV 감독님과 이제 GV를 이제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저희가 이제 언론 배급 시사회를 했고 어제 이제 또 처음 이렇게 관객분들과 GV를 이제 두 번째 진행하는데 저희가 막 좀 어렵더라고요. GV를 진행하다 보니까 누구는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 아니면 누구는 또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제가 그런 피드백들을 좀 다 반영해가지고 이제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또 재밌는 GV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영화 얘기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또 여러분께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독님께서 영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또 그 GV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를 이제 관심 있게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보러 와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 많이 하면서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이 영화제 때부터 해서 계속 했었어요. 그렇게 감독님하고 이렇게 질문들이 겹치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매번 아주 친절했는데 우리 시사하면서 또 피드백을 하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오신 관객분들한테 최대한 좋게 이제 많은 것들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또 최대한 그 너무 설명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어제는 또 이제 설명을 안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했다가 또 이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여태까지 막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는 관객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관객 여러분들한테 질문들 받을 건데 질문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그래도 이제 가볍게 이제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단편 영화 내기가 되어줘를 이제 먼저 보셨을 거고 이제 누룩을 이제 보셨을 텐데요. 감독님이랑 사실 이제 두 작품을 같이 하면서 단편부터 이제 장편까지 이렇게 연출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이제 저도 연출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옆에서 이렇게 연출하는 거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감독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편으로 첫 세상에 이제 연출자로서 하셨는데 장편 하셨던 소감만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네, 이제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누룩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단편 얘기는 질문으로만 받고 장편은 제가 어떻게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이 정도의 규모의 영화를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게 뭐라고 고민을 하다가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대중적으로 굉장히 막 그 오락성이 강한 영화를 하기보다는 정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담아내고 싶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다슬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 누룩이라는 결국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집착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가 사람이 저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모두가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인류가 보편적으로 그게 뭔지는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자기가 아주 쉽게 말하면 징크스 같은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아주 작게 비유하기에는 더 큰 마음이긴 한데 그 누룩이 어쨌든 내가 믿고 있는 가장 붙들고 있는 무언가라고 저는 비유를 했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영화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내가 믿고 있는 무언가가 배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결말에 이르러서 그것이 어땠는지도 좀 모호하지만 제가 영화를 구성할 때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또 답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그 믿음에 관해서 한 사람의 모습과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안과 위로를 좀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장편 누룩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한번 질문도 혹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질문. 먼저 하실래요? 제가 직접 어제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날마다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가지고 예. 그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네. 내기가 되어줘에서 제가 몇 번 GV를 보면서 계속 물어보고 싶었던 거긴 한데 네. 이렇게 많은 감독님들이 쓰는 그런 방법으로 약간 남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크레딧 올라갈 때도 보니까 여자도 솔직히 이름을 부르는 건 듣지는 못했는데 이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연출 방법의 하나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누룩에 있어서는 우선 대답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먼저 답변 드리자면 저도 그 부분 고민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봤던 영화들을 좀 떠올려 보면 내용을 참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인물의 명칭이나 지칭할 때의 대본에 이제 썼던 그대로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굳이 필요한가 했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 이름을 부르거나 그 농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이름을 듣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뭐 이름을 설정해야 될 때는 설정을 했던 것 같고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이름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설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한 거예요. 이름을 일단은 그 이름을 설정하게 되면 사실 이름을 농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잘 부르진 않는데 만약에 그걸 또 이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 이름을 수어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불필요하게 더 추가되는 거라서 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룩에서는요. 네네. 다스리가 이제 누룩을 밀고 나서 그 약간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좌절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그걸 듣고 있다가 누룩을 찾고 오빠가 이제 믿어주고 이제 그거에서 나오면서 거기가 이렇게 불이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약간 사라지면서 약간 그런 게 한 번 더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의미는 약간 그 믿음에 대한 영화고 그런 거니까 약간 불신이나 그런 거에 기한 방법인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제가 의도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관객들이 봤을 때 사실 정말로 다스리가 미친 사람이 맞구나로 헷갈리게끔 그 불이 타서 비명이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하는 것이 일종의 오빠가 대사에도 보여줬듯이 그냥 너 미쳐서 이제 정신병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이게끔 의도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저렇게 간절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믿고 있고 집착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관객이 심지어 봤을 때도 이것이 실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다스리고 환청과 환상인지 마지막에 그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도 그리고 그 디테일을 조금 더 아주 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마지막 장면에 이어지는 뉴스 나레이션이 사람이 없어서 그 인명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불황자들의 저희는 크레딧 불황자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였나 그리고 다스리가 그걸 막 듣고 막 너무 그 막걸리 못 먹고 누룩이 없어져서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실체가 없는 거면 좀 허무하잖아요. 거기서 해방이 된 건가 하는 그런 관객에서 보는 시선에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의도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친절하게 설명을. 이거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직 제가 감독님이 근데-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아니 상처를 전혀 안 받았고 아주 친절하게 제가 좀 최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농담이고요. 네, 그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질문. 그 여기 먼저 하고, 네, 마이크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누룩에서 그 다스리가 이제 그 집착하는 대상이 누룩이었잖아요. 그러면 감독님한테는 혹시 집착하는 대상이나 뭐 물건 같은 게 있는지. 대상과 물건. 저는 이거를 이제 GV나 또 인터뷰할 때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동안 대답을 다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요즘에 느끼는 것은 가족에 대한 마음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의 학창 시절을 겪고 이렇게 성인이 되고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가족에 대한 마음이 이 영화에서 표현되는 누룩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의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항상 옳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하나의 누룩과도 같이 어떤 집착이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믿고 산다고 그게 진실이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는 항상 저의 케이스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내가 항상 믿는 존재고 의지하는 존재인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어머니도 사람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를 들어보면 엄마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엄마를 믿고 사랑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그런데 실제로 어머니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엄마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항상 의지했는데 너무 마마보이처럼 어머니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진실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세상에서 막 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엄마가 못난 사람이라고 쳐요. 진실은.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나는 지혜롭다고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가족 간의 관계가 다들 조금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은 저에게 누룩이 그런 거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물건보다는 그런 사랑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죠? 네. 아까 여기 먼저 질문 받고, 또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누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다스리가 누룩을 읽고 엄청 괴로워하잖아요. 네. 주변에서 뭐 정신병에 걸렸다, 뭐 되게 험한 말을 듣고. 근데 점점점 이후에 갈수록 오빠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제 생각으로는 뭔가 오빠의 시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바지에 가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터리하게 남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누룩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다치고 이러니까 냅다 버리고 오빠
치료하러 가잖아요. 물론 가족이 다쳤으니까 간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다스리의 누룩에 대한 집착과 믿음이 뭔가 약간 약화된 것처럼 뭔가 오빠가 사과도 하고 이때까지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트라우마 같은 것도 두 남매한테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다솔이도 되게 집착했는데 친구들이랑 급식 아무렇지 않게 먹고 아빠한테 막 막걸리 이야기 아무렇지 않게 할 정도로 나아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뭔가 의도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아주 유사한 질문을 이제 그 기술 시사 스태프들한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연출부에서 또 들었었는데, 저는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누룩을 다시 되찾아서 회복을 했다라고 의도했어요. 그래서 새로 누룩을 찾았으니까 그걸로 막걸리 만들어야 된다. 다스리가 집착하던 게 결국에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 생략된 과정에서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 회복을 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집착하던 그런 어떤 특정 누룩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으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거여서 그걸 버리고 왔지만 나중에 그냥 찾아서 이렇게 회복을 했다라고 의도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룩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였고, 가족들이 그냥 태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 위안을 받고 회복을 했다라고 해석을 또 해주신 분이 얼마 전에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누룩에서 해방된 것처럼 내가 사실 그거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구나, 집착하고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어서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여지를 열어둔 것도 영화의 저의 색깔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것도 그것 또한 정답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저의 또 생각을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만 해버리면 또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다슬이가 그렇게 집착하던 것을 다시 찾아서 회복을 했다, 그렇게 의도하긴 했습니다. 또 혹시 저 이번에 한번 뒤쪽에 한번 갔다 보려고 하는데 여기 저기 앞에 마스크 쓰시는 분. 일단 누룩 GV의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그 일단 믿음의 소재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하긴 하셨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 누룩이라는 거를 떠올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깊은 아이디어라기보다 언뜻 저도 이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또 새롭게 그 과거에 사스라는 그 질병이 막 확산되던 시절에 김치를 먹으면 예방이 된다는 속설이 돌았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구상을 하게 됐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시골에 가면 왜 할머니들이 막 그 막걸리는 몸에 좋다, 그래서 아버지 박명훈 선배가 연기한 아버지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시잖아요. 그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혹시 그러면 막걸리를 어떤 특정한 막걸리가 그 만병통치약처럼 작용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발상을 하게 됐고, 그게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막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이 누룩인데, 그럼 어떤 그 특정한 누룩이 효과를 가진 거라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영화에 나왔던 전신의 막걸리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구현을 해서 맛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영화 GV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할 때 좀 이제 사용하려고 지금 감독님이 그 영화에 막걸리를 실제로 맛볼 수 있도록 네. 앞으로 그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예매해주시고 네. 입소문도 많이 내고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이 이제 사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4월 15일 날 이제 누룩이 정식적으로 이제 극장 개봉하는데요. 하면서도 저희가 재밌는 이제 GV가 아니라 좀 이제 약간 토크 콘서트 같은 형태로 감독님과 계속 관객분들과 재밌는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할 홍보를 좀 하고 또 혹시 질문을 하실 분들 자기 가운데 뒤에 네, 가운 색깔 손 드신 분 먼저 하고 그다음 앞에 할게요. 밑에 파워 버튼 조금 3초 동안 누르고 계시면 켜질 겁니다. 일단 영화 잘 봤고요. 그 기자 캐릭터에 대해서 궁금한데 정말 기자가 특종을 노려서 이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믿음, 약간 헛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라도 믿어주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는지가 궁금해요. 후자입니다. 와, 예. 굉장히 리액션을 좋게.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저의 마음이 담겼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 삶에서 일정 부분 이제 경험한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살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내 꿈과 내 믿음과 내 어떤 그런 신념 같은 걸 특별한 근거가 아주 풍부해서가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 무한 같은 존재가 실제로 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믿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그런 걸 설정을 한 겁니다. 후자를 표현하신 게 거의 그대로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감독님한테 저 같은 존재인가요? 좀 과하지 않나요? 과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왜냐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기고 싶어가지고. 웃기고 싶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비슷한 존재입니다, 저한테. 네. 영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랑 현장에서 만나서 마음이 잘 통하는 아주 동료로서 든든하게. 전혀 아닌데 진짜 웃기고 싶어가지고. 그거 감사합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싶으셨나 봐요. 갑자기 그 기자 얘기하시니까 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또 아까 손 드셨던 분 여기 하시고 사실 저도 기자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저는 다스리에게 되게 몰입해서 봐서 기자분이 막 차 안에서 막 오빠한테 다스리를 믿어주자고요 막 이렇게 진지하게 말했을 때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영화의 결론상에 이르면 기자분은 그냥 이제 특종 없이 이제 상사분 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다스리에게 믿음을 준 고마운 분이 그런 결말을 맞는 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그 기자분의 어떤 희망적인 결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기자가 정말 순수하게 특종을 노려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짐작을 했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에는 그 다스리가 깨고 간 창문까지 찾아가서 그렇게까지 그 범죄 현장 막 통화하면서 가잖아요. 이미 기자로서의 본분을 잃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의 어떤 믿음으로 더 나아갔다. 왜냐면 동생을 또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순간, 그래서 그 성과가 없어서의 슬픔보다 자기가 이유 없이 이렇게 응원하고 믿어줬던 사람의 결말을 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뭔가 해소되는 과정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됐을지. 아름답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GV를 할 때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요, 감독님.
퀴즈를 하나 좀 내보려고 해요. 혹시 영화를 좀 재밌게 보셨나 아니면 또 영화 속 퀴즈를 한번 내보고 또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 혹시 다현의 차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네. 정답입니다. 네. 오늘 드릴 게 없는데, 네. 그래서 아니 오늘은 뭐 드릴 게 없는데, 드려야죠. 네. 없어요? 오늘 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퀴즈를 왜? 명시면 제가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얼굴 제가 꼭 기억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요? 오늘 제가 그 뭐야 이렇게 되면 뭐라도 이렇게 제가 다음에 오시면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아니 그래요? 네. 그래요? 되게 황당한 왜 대신 그 밸런스로 설정한 이유가 이제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다현이라는 인물과 다 인물들이 사실 더 깊게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생각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시골이라는 배경에서 허용된 것들이 많이 영화에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현이라는 캐릭터는 좀 뭐랄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반듯한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그래서 저 배우가 실제로 이제 연기를 막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도심이 아니라 시골에서 좀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좀 사회에 불만이 많은 듯한 인물로 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 차량 섭외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좀 더 색상이 알록달록하고 빨간색이나 좀 원색깔의 네, 뭐 빵빵한 노래 이상한 거 틀면서 오는 투스카니 이런 거를 원래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이제 생각을 감독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했었는데 제가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랙 블랙스터였어가지고 그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게 그거였어가지고 이제 블랙스터를 구해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중고차 판매를 하는 지인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런 스타일의 차가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원래는 표현하고 싶은 게 노란색, 빨간색 약간 투스카니 같은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이제 노란색 걸로 염색을 맞아요. 했던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껄렁껄렁한 약간 그 이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전문 이제 모더레이터가 아니고 제가 영화 평론가는 아니고 사실 이제 감독님과 같이 영화를 만드는 PD이지만 제가 또 어제 전찬일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시는 걸 좀 보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감독님한테 질문을 잠깐 또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제 다슬의 시점으로 갔다가 갑자기 이제 다현의 이제 시점에 병렬적 구조란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병렬적 구조로 이제 영화를 이제 편집해서 그게 저는 다른 우리 일반 영화보다 좀 다르게 느껴졌고 관객 여러분께서 좀 신선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제가 시나리오 읽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사실 불황자들이었어요. 사실 불황자들이 나오면서 뭔가 영화에 약간의 좀 뭔가 새롭고 좀 재밌는 부분 요소를 좀 잘 살려주셨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약간 불황자들을 어떻게 떠올리셨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실체가 있는 존재인가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존재로 설정을 하고 싶었고 그 불황자들이 똑같이 다스리처럼 누룩과 그 특정한 누룩으로 만든 막걸리에 집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정말로 실체가 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룩이 뭔가 진짜 특별한 건가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영화가 원래는 긴 버전이 있었습니다. 영화 대본도 이제 우리가 찍은 게 분량이 거의 1시간 되는 분량이 더 있는데 그 버전에서 사실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도 있는데 그게 그 막 불황자들이 살인도 하고 조금 더 그런 약간 그로테스크한 면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뭐 의도한 게 근데 반대에 이제 부딪히고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감독님 하면서 왜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우리가 회의하면서 그죠? 그래서 절대 사람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해서 근데 그때 제가
굴복하지 않고 죽였어야 됐는데 조금 아쉬워요. 조금 이렇게 조금 더 귀여워졌어요 영화가. 저는 조금 더 어둡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걸 밀어붙였다면. 근데 영화라는 게 이렇게 절충을 하면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또 밀어붙일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뭐 이제 장편을 저거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발 숙이고 알겠습니다,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존재죠. 불황자가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주인공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불황자가 이제 저희 미천한 저희에게도 누룩이 찾아온 거잖아요 라는 대사를 제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뭔가 감동이 저는 왔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대관 시간 때문에 이제 질문을 많이 더 못 받을 것 같고 한두 분 더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맨 뒤에 모자 쓰신 분 한번. 그리고 여기 앞에 분까지 하면 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거면 죄송한데 중간에 오빠가 계란을 엄청 먹으면서 정신병이 옮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 대사를 오빠의 동료 있잖아요. 그 동료의 대사인데, 그러니까 동료가 정신병이 어떻게 옮아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정신병이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요. 그게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평소에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이렇게 진열되어서 먹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뭐지 하면서 계란 바구니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바구니가 똑 하고 부러져요. 그게 설마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죠. 가지고 가서 동료한테도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집에 가서도 이제 이 계란 바구니 뭔 거 같아? 계란이지 하면서 다들 못 알아챕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방에 가서 이렇게 해서 바구니를 부셔봤더니 그게 누룩으로 우리가 직접 만든 소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도까지도 얘기를 하자면 누룩의 보편성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얻고자 하면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좀 편집하는 과정에서 덜어나고 해서 그거 캐치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자면 그런 거였고, 그래서 오빠 입장에서는 좀 이상해지는 거죠. 나는 다슬이 항상 정신병자, 내 여동생이 미쳐가지고 이상한 누룩에 집착을 한다고 했는데 나도 점점 이게 눈에 보이고 믿겨지네. 그래서 나도 병이 옮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동료가 야 뭔 소리야 정신병이 어떻게 옮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동료는 아예 그냥 제3자 외부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정신병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정신병은 옮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옮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오빠는 자기도 점점 믿겨지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질문 주신 질문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누룩 바구니가 영화상에서 좀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관객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누룩 바구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설명을 감독께서 해주셔가지고 불황자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막 부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누룩 바구니, 그러니까 어디서 결국에 다스리한테 얻지 않아도 얻어낸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 영화 재밌게 봤다는 말부터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사실 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색깔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 이 빛의 삼원색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뭔가 희망적인 상황에서, 빨간색은 뭔가 절망, 초록색은 포기라는 거에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색이 모이면 하얀색인 뭔가 다스리가 만났던 그런 옛날의 기적같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색깔을 사용하시면서 감독님이 생각했던 의도나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유사하게 의도했는데 그걸 또 근데 이거는 의도를 알아차려 캐치해주길 바라고 한 건 아니고 저희 조감 아무튼 우리 연출 회의를 할 때 의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막 그렇게 두드러지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우리만 그냥 하면서 노란색도 있어요 사실. 노란색도 있는데 다 이렇게 이거는 이런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야기는 흘러가니까 그냥 두드러지게 근데 캐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게 이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객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영화를 잘 캐치하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GV를 더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신기해요. 오늘 유독 더 굉장히 잘 캐치하신 것 같고 영화 처음 보셨는데 다들 그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나죠? 그 윤색을 해주신 분과 또 색깔을 다 의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맞습니다. 거의 흡사하게 설명을 하신 거 맞고 그래서 네. 오늘 너무 또 이렇게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감독님께서도 또 이렇게 사실 영화적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해봤는데 저희도 이제 계속 GV를 여러 번 하면서 영화 얘기를 많이 할까 아니면 또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려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좀 진지하게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봉 때까지도 이제 계속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하고 개봉 이후에도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할 건데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홍보드리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메가박스에서. 그래서 개봉 이후에도 좀 많이 찾아오시고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미난 프로그램과 재미난 이제 또 GV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영화 또 잘 보셨으면 또 잘 이렇게 리뷰도 많이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감독님 먼저 이제 보내드리고 저희가 또 다음 만날 날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한 게 부족한 거 저도 항상 그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부족해요. 그래서 개봉을 하면은 다른 GV가 없는 관에서도 영화 보시고 저는 GV에 매번 있거든요. 그 일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아마 SNS 상에 공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얘기를 그때는 시간을 좀 더 들여서 할 테니까요. 꼭 그렇게 영화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잠깐 대기하셨다가